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행복한 건 나. 메마른 내 마음의 단비처럼 잊혀진 새벽의 내음처럼 언제나 내 맘 물들게 하지.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외로운 건 나. 그대가 내 곁에 있다 해도 두 손에 못 잡는 연기처럼 언제나 내 맘 외롭게 하지.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그댄 너무 좋아요. 그대 말없이 내게 모두 말해요.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그대 너무 멀어요. 그대 멀리서 손짓만 할 건가요?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발굴 중인 두 남자의 오디오 클립 호우 시절 2001년 개봉한 명작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읽은 이 멋진 노래 가사는 어떤 노래였나요? 조세프님. 김연우 씨가 불렀던 네. 노래죠. 이 영화의 그 오케이. 엔딩 크레딧에 실렸던 일종의 뭐라고 하죠? 테마. 그렇죠. 곡이라고 뭐 해야 되나? 주제가 네. 요 영화 장면들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서 맞아요. 뭐 이렇게 케이블에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은주를 그대로 수식하는 음악 그렇네요.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화에 비어 어울리는 노래 가사이기도 해서 마침 저희가 읽어봤고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이제 리메이크 노래였는데 어허. 원곡은 들국화가 부른 노래였고 1986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영화에 실렸을 때에도 뭔가 되게 옛날 노래가 리메이크 됐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 영화도 옛날 영화가 됐다는 게 그러네요. 이제 뭐 이 영화와 이 노래가 같이 나이를 먹는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도 영화 속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간 속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영화라는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이고 동시에 우리를 애잔하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영화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두 분의 여배우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네요, 진짜. 네, 저희를 또 되게 애틋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극 중에 인우의 아내 역할로 나오셨던 배우 전미선 씨가 연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 보면 사실 은근히 이 영화에 낯익은 인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전미선 씨 이외에도 이렇게 감초 연기 하시는 박철민 씨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병헌 씨 친구로 이범수 씨 나오시고 네. 또 어찌 보면은 2022년 지금에 와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듯한 남궁민 씨가 맞아요. 네. 여러분 남궁민 씨가 있습니다. 예, 안경을 쓰고 있죠. 맞아요. 그 현빈이 친구 역할로 나와서 되게 이렇게 여기에서는 되게 좀 병약한 느낌으로 나와서 너무 좀 그 지금 막 몸이 막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네. 화나 있잖아요, 많이. 화나기 전에 남궁민 씨 모습 보실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분은 다름 아닌 주연 배우 이은주 씨인데요. 그렇죠. 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는 이은주 씨가 처음으로 찍었던 장편 영화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 이후에 불과 두 번째로 출연한 작품이었어요. 대단한 네. 배우입니다. 오수정으로 대종상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신 이은주 씨가 두 번째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통해서 차세대 여배우로 이 당시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 중에 가장 애착이 가고 아련한 배역으로 이 태희라는 캐릭터를 꼽기도 했대요. 이후에 차태현, 손예진과 함께 연애소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이은주 씨는 차태현 아니 손예진과 이은주라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조합이죠. 네. 이 이은주 씨가 2004년도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넘겼었던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도 잠깐 출연을 해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 같은 해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불새를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불새를 네. 보기 위해서 음. 제가 은근히 공부를 안 하지만 루틴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정해진 거를 그냥 계속 그게 열심히 있는 거죠. 하는데 네. 무한궤도 같은 분.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네. 뭐 장학금을 막 받고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아, 네. 그냥 수준이 아니었군요. 성실히 네.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자는 네네.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서 자자. 네네. 차라리 엉덩이는 붙이고 있자 이런 음, 거였는데 네. 그런 저에게 어. 제가 이제 중간고사였나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애들이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가니까 어디를 가냐. 네. 그래서 나는 불새를 보러 가야 한다. 본방사수하러. 어. 표표히 학교 어. 그 지하철을 타러 갔던 그 표표히.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 불새를 아. 좋아하셨던 거군요. 예, 그 이은주라는 배우가 네. 그때
때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네. 지금 원우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은주 씨가 1980년생이잖아요. 아마 그럴 그럼 이 거예요. 영화 2001년 개봉, 2000년에 만들어지면 21살 때 맞아요. 이 연기를 네. 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천재 아닙니까 거의? 천재죠. 완전 천재죠. 완전 진짜? 진짜 연기 천재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서 다시 이은주 씨의 그 필모를 정리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새를 통해서 진짜 이제는 브라운관에서까지 인기 스타가 돼서 네, 네. 다음 행보가 되게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불새가 나왔던 같은 해 촬영한 영화 주홍글 씨를 전후로 해서 우울증 증세가 이제 악화가 됐다고 하고요. 사실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주홍글 씨? 아니요, 좀 못 봤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좀 논란이 정말 많이 일었어요. 이게 변혁 감독님 작품인데 작품 자체도 이게 찍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에게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감정적으로 소모가 되게 많은 작품이고 실제로 이은주 씨가 이 영화 주홍글 씨 프로모션 당시에 상당히 힘든 모습을 여러 차례 좀 내비치시기도 했습니다. 보셨나요? 전 봤어요. 그냥 극장에서 네. 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고 특히나 이 음. 영화에서 한석규 씨와 이은주 씨가 차량 트렁크에 갇혀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막 욕하고 싸우는 장면 같은 게 있거든요. 어, 이 영화 트렁크 씬이 정말 보는 사람도 진 빠지게 만드는 장면이고 또 이제 영화의 경우에 배드씬도 있었는데 네. 무려 33차례나 촬영이 진행돼서 오히려 상대 배우였었던 한석규 씨가 기절을 했었던 아휴.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은주 씨가 이 장면 촬영 이후에 4kg에 빠졌다고 하는 뭐 이 정도면 이제 영화라는 예술이 영화 그 예술을 넘어서 노동의 경지에 이르렀었던 네. 착취의 경지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이은주 씨가 결국 2005년도 2월 22일 분당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네. 이때 이은주 씨 나이가 불과 24세. 너무나 앳된 나이로 만 우리 24살. 곁을 네. 떠났던 그런 이 당시에도 대단히 큰 정말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또 감수성이 많이 달랐어요. 이 그렇죠. 자살한 연예인을 되게 책망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이은주 씨가 남긴 유서 내용 같은 게 언론의 전문이 다 공개되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아직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던 거죠. 또 비슷한 시기인 2003년도에도 홍콩 배우 장국영 씨가 좀 그렇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서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혹시 좀 기억나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이 영화 보면서도 이은주 씨 모습이 너무 빛이 나서 마음 아파하셨던 빛이 났죠. 네, 네.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그 당시 만나던 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네. 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 역사 주변엔 원래 좀 번화가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빠 그거 아냐 라고 말하면서 네. 이은주의 어떤 죽음을 전하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교제하시던 여자친구로부터 네. 부고 소식을 들으셨던. 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분주한 번화가를 지나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타박 걸어가는데 네. 갑자기 허기가 엄청 일더라고요. 저녁 때는. 허기가. 네. 그래서 분식집 한 칸에 들어가서 야끼만두를 시켰어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기억이군요. 네. 분식집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주인 아주머니가 막 홀을 막 치우고 물을 이렇게 계신? 막 네, 견지면서 네.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 폴더형 핸드폰을 얼굴에 기댄 채 네. 이렇게 기댄 채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야끼만두가 시뻘겋게 양념 범벅이 된 걸 네. 이제 나와 있는 걸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물론 아마 그 이후에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네. 새빨갛게 양념칠된 야끼만두 그리고 귓가에 당시에 만나던 분이 전하던 이은주 씨의 부고 소식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허기가 돌던 제 모습 음. 마감을 준비하는 소란스러운 주변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공감각적으로 저에게 복합적으로 떠오르고요. 네. 대단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야끼만두를 시키고 있는 제 모습도 음. 되게 놀라웠던 기억으로 저에게 스스로. 기억이 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마음을 마주했던 그 불편한 기억이 제가 갖고 있는 이은주라는 배우의 부고 소식의 장면입니다. 뭔가 그 시간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그러니까 나네요. 그게 저보다는 조 셰프님이 훨씬 더 인상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은 게 네. 저는 이은주 씨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장면이 기억나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온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맞아요. 처음 네. 들었을 때 자기가 뭘 했는지를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본인에게 그 정도로 감정적인 파고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을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허기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이은주에게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도 아닌데 네. 왜 그런 헛헛함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영화를 요새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네. 분석하고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정말 너무 아까운 배우를 잃었구나. 저도 우리가. 맞아 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든 게 너무너무 어린 나이고 네. 와 어떻게 24살에 애죠, 애. 네, 진짜 저렇게 솔직히. 네. 미래가 창창한 저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이은주는 거의 98% 정도가 저는 번지 점프를 하다 이은주거든요. 워낙 이 영화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죽은 골치도 보고 불새도 뭐 조금씩 보고 했지만 카이스트. 아 그죠 그런 드라마도 그 있었네요. 정도? 더 이전에 예.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이 영화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영화 안에서의 이은주 씨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막 이병헌 씨랑 둘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병헌 씨 얼굴 가려가면서 막 그 사이에 또 보고 싶다고 하는 뭐 그런 사랑 알콩달콩한 장면들 같은 네. 걸 보면서 조셰프님이랑 같이 볼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 저런 장면이 있었지 했는데 혼자서 이걸 또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 슬프고 그쵸. 헛헛한 마음이 들어서 참 여러 감정이 들었던 또 그런 발굴 작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심은하 은퇴 이후에 여배우 기근이라던 한국 영화에서 네, 어떤 차세대 배우 중에서 사실 그렇죠. 가장 1타에 꼽히던 그쵸. 네, 네. 첫 손가락에 꼽히던 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번 영화 보면서는 이은주가 갖고 있는 매력이 저희 여배우들한테 매번 이래서 좀 약간 무슨 양치기들 같긴 한데 다 진실이었어요. 네. 다 진심이었고 그럼요. 네. 네. 예쁘다의 수준을 넘어서 아름답다라는 찬사가 나왔고 맞아요. 어떤 처연한 표정 음, 그리고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는 목소리 그치. 맞아요. 이 이은주를 보고 있으면 게다가 젊은 날 세상을 떠난 어떤 스토리까지 더해지면 네. 되게 애수의 감정이랄까? 음, 애수라는 감각과 감정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저희가 호시절을 하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한 편을 몇 차례씩 막 곱씹어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그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나름의 만족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네. 예전엔 뭐 연기 잘하네 못하네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은주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여배우 기근에 시달리는 네. 한국 영화씬에서 좀 이 존재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뭐 손예진, 차태현, 이은주 씨가 셋이서 연애 소설이라는 작품 네. 찍었던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때는 손예진 씨나 이은주 씨가 같이 멀티가 될 정도의 그쵸.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였으니까. 근데 지금 손예진 씨 보면 막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막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뭐 이은주 씨가 만약에 아직도 활동하셨다면 또 얼마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여전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기하셨을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안타까워지기도 하고 또 지나간 그 시절이 사실은 뭐 장진영 씨나 뭐 다른 뭐 그렇죠. 전미선 씨도 계시지만 떠나간 모습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그 과거의 영화 기록들을 보면 더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되게 묘한 게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안에 좀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또 되게 색다른 체험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은주 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홍 글씨에 이런 대사가 있대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동정할까? 이런 대사를 이은주 씨가 했었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이은주 씨에 대해서 또 언제 이분이 나오신 영화를 다룰지 몰라서 또 아쉽고 그립고 애틋한 마음에 이은주 씨에게 보내는 느낌으로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음 회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번지점프를 하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발포, 여기가 발골 포인트 순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